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에요. 83년생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늘 나오는 게 5의 배수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30에, 40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5세, 75세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이렇게 5의 배수로 플래닝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거였죠. 뭐 20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에는 뭐 뜻을 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 40에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83년생을 본다면 올해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은 어른이란 정의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강박 같은 부분들이 해치되어진다면 또 어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패널 분들과 함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라는 그런 표현상에서 연관성이 크게 보이는데 아빠는 거기에 순위 없었어요. 그때 계셨던 남희석 씨, 설경석 씨, 그다음에 진현중 서현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울었죠.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힘들구나.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산업사회의 그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7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사회로 전환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근접이란 말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좀 불균형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농업시대라든지 그때는 그 집과 일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교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한 어떤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총력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진 아빠가 가정에서의 어떤 유대가 옅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좀 흩어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좀 페이소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빠가 어른에 안 들어있군요. 이 얘기는 뭐 아빠가 어른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만큼의 총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의 연관어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과 아빠가 이제 드디어 순위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런 이야기에 사실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좀 어려운 분. 그다음에 가족과의 유대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서툰 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슬퍼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양성의 고용의 어떤 이런 기회가 좀 더 균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만큼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 간에 상호 접촉이 도와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는 내용들이 커진 것들.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있죠. 뭐 주 5일제, 그다음에 또 52시간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어떤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진 것도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그 사이가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
유대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관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상화가 도모되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팬데믹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변화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장해서 그럼 남편이라는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 하는 남편. 제가 그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은 계속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 다 보니까 그동안에 밥은 본인이 하고 쓰레기도 자기가 버리고 이렇게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좋은 남편이란 계속 달라지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좋은 남편에 대한 데이터를 뽑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친구 같은 아빠의 요리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좋은 남편의 어떤 이미지로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위를 보면 예전 방식으로 본다면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재미라는 말이 나오고요. 재미. 네,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진심을 다해야 되고요. 눈치를 있어야 되고요. 눈치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노력해야 되고요. 노력. 마지막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있어야지. 센스. 예전에 한국에서 원하던 건 뭐였냐면 가정의 중심으로서 부양의 책무를 다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 아빠에게 가해지던 텐션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데이터 속에서 박하선님의 남편인 유수영 씨가 굉장히 좋은 남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아이를 잘 돌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시는 집안일이나 요리라는 것이 능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급조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하나의 롤모델로서 인식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이분은 뭐 육아를 담당하시고 이분은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아니라 양성 전부 다 각자가 커리어에 대한 기회를 얻고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면 가세 분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동 책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공론을 넘어서 하나의 규칙이 된 것이고요.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를 기반으로 본인을 바꿔나가는 사람 자체가 좋은 남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냥 같이 나눈 내용들이 그대로 데이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컨시퀀스가 뭐냐면요. 남성의 육아휴직자의 비율이에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비율이 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성분께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이가 드신 예전 완고한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방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직장에서의 총력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아니요. 다녀오세요. 그다음에 부럽네요. 이미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잘 보세요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7년 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도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좋은 남편의 연관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상위에 들어가는 것과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빠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도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기본이에요. 요리가 확실히. 크네요. 집안일.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뭐냐면 신뢰감을 줘야 되고 나의 자존감을 키워 올릴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살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능숙하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사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이전의 방식에 이제 한성에 대한 좀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고른 형태의 변화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게 뭐냐면 효자 떨어지고 있고요. 효자.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 거. 사랑꾼, 상남자 이런 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꾼.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랑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문어적 표현이긴 한데 이런 건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좋아하잖아. 믿고 따라와. 말만. 말로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블러핑 같은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실천은 그렇지 않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애교는 왜 하락하는 거죠? 애교는 괜찮지 않아요? 애교. 때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청소기를 한 번 더 돌려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설거지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럴 시간에 설거지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보시면 키워드 속에 들어있는 표현의 쓰임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바로 나오죠. 애교나 떨지 말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러신데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아빠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네 라고 느끼실 수 있죠. 이 차이를 어떻게 현행화시키는지가 저희가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느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거, 난 아직 못 느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배웠던 것이 지금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맞춰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내가 빠르게 습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평등하고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커질 수 있는 사회로 간다면 미리 가 계셔야 돼요.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기회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죠. 근데 엄마를 본다면 여전히 짐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행위부터 기르는 행위,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엄마들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인식되어져요. 사회적인 형태의 서포팅 시스템이 많이 미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직은 공론화되었어도 해결책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름의 자구책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빠만 가는 여행, 엄마만 가는 여행이에요. 해시태그가 나와요. 해시태그 아들과 캠핑, 부자 여행 이런 것들. 엄마 역시 해시태그 딸과의 캠핑, 그다음에 모녀 여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식구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유가 좀 쉬어야지. 아이를 보는 행위가 너무 기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내 고단함이 크기 때문에 하루쯤은 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어렸을 때 남산의 어린이회관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남산에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걸 아십니까? 네, 저도 다녔어요. 거기가 지금 도서관 건물인데요. 거기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고단함이에요, 고단함. 왜냐, 주로 어린이날 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눈치전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땐 더했던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제는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명절 중에서도 어린이날 정도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날은 반드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구가 총출동이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명, 6명 이랬으니까 식구들이 함께 버스 타고 뭐 김밥 싸서 도시락 들고 어린이 회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고단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냥 그거예요. 캠핑 갔는데 아빠랑 딸, 뭐 뮤지컬 보러 갔는데 엄마랑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이 드신 완고한 분들은 부모인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봐야지 뭐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미국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미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하고 가사에 너무 지친 부모가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함께 보내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미타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의 휴식이나 힐링을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돼라는 것들이 그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중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요즘 똑같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저희 남편은 항상 딱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주 한 번 좀 웃지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어두워 이랬던 사람인데 딱 저한테 얼마 전부터 변화를 딱 얘기하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도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저도
저도 제가 소중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갔다 올게 해서 서로 따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저는 이제 2월 중반쯤에 4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요. 와. 한 번도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쪽의 어머니나 아버지만 데리고 온 그런 식구들 보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 나왔다면 아, 맞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어우 저 집은 사이 좋네. 저렇게 시간을 보호해 주다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내가 중요해지고 있구나. 내가 중요해요. 옛날에 뭐였냐면 나는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는 회사의 일원이에요. 나는 집단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본인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형태의 자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팬데믹이 이런 형태의 움직임과 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 같은 조직은 워낙 나이 많으신 분부터 젊은 분들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때 문화 갈등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저 이번에 2주간 휴가를 가고 싶은데요. 왜요? 휴가를 가고 싶으니까요. 휴가의 목적을 쓰래요. 휴가. 휴가의 목적은 휴가지.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이상한 나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회사는 식구인데 회사 식구들을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내용들. 근데 요즘 저런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 같은 회사라고. 가족은 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인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은 옳았죠. 20년 전에. 현재 휴가 가시는 분은 지금 옳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예전에 기준을 가지셨던 분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